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 뭐냐? 일반적으로 수력발전소에서 그 유량의 부하의 변동에 대해서 유량을 조절해서 수차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조속기죠. 그래서 항상 자동적으로 여기에 속도 변화를 따라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조속기, 조속장치가 되죠. 조속기는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속도를 조정해서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죠. 다음 2번 문제. 가스 냉각형 원자로에 사용하는 연료하고 여기 이제 냉각제라고 하는데 원자로가 일반적으로 중수로 그 다음에 경수로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수로하고 경수로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스 냉각형 원자로가 따로 있죠. 그래서 가스 냉각형 원자로는 냉각제를 가스로 기체로 썼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스가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나 헬륨가스죠. 그래서 일단은 가스 냉각형은 냉각제가 탄산가스나 또는 헬륨가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가스 냉각형 원자로는 여기 중수로나 경수로는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가스 냉각형은 천연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런 로들마다 이제 핵 연료하고 냉각제, 감속제 등을 전부 이제 알기가 좀 우리 이제 전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만은 가스 냉각형은 천연 우라늄 이게 잘 안 되면 가스 냉각제니까 이산화탄소나 헬륨가스였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됐죠.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기기의 절연을 저감시킨다. 그래서 이제 직접 접지는 중성점의 접지 전위를 항상 대지 전위로 할 수가 있으니까 기기의 절연을 저감시킬 수가 있고 특히 변압기인 경우는 단절연이 가능하게 되고 단절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압기나 부속 설비의 중량이나 가격을 줄일 수가 있게 되죠. 단절연이란 말은 단계별로 절연이 가능하죠. 이것은 저감 절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절연이 가능하고 단절연을 하게 되면 중량을 줄일 수가 있고 중량을 줄이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다음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가 여기 자금으로 했는데 직접 접지 방식은 일선 지락 사고가 생기면 지락 전류가 대단히 크죠. 대단히 크게 되어서 일반적으로 대단히 크게 되어서 개전기 동작이 확실하고 계통에 주는 이 충격이 강하고 또 차단기도 큰 거 써야 되고 안정도가 나쁘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요 작다는 말이 틀려 있는 거죠. 정답이 지금 3번이죠.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고요. 대단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개전기 동작이 빠르죠. 여기 지락 전류가 저용률 대전류이기 때문에 안정도가 나쁘다.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페란티 효과 발생 원인이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페란티 효과라는 말은 이 페란티 효과는 중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선로에 무부하나 경부하 시 그 선로가 가지고 있는 정전 용량 때문에 90도 앞선 진상전류가 흘러가죠. 이 진상전류 때문에 수전단의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올라가는 현상이 페란티 현상이죠. 그래서 페란티 효과 발생 원인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경부하 시에 중장거리 송전선로에서 경부하 시에 선로의 정전 용량에 의한 90도 진상전류죠. 이 진상전류 때문에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물어봤으니까 90도 진상전류 또는 정전 용량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다음 5번 문제입니다. 공장이나 빌딩에서 전압을 220에서 380으로 올렸죠. 이렇게 했을 때 이유로 타당한 거 물어봤습니다. 자, 승합을 하게 되면 가장 타당한 것이 뭐냐? 아크 발생을 억제한다. 전압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아크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배전거리가 증가시킬 수가 있다. 승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배전거리는 증가시킬 수 없진 않죠. 전압을 높였으니까 더 멀리 보낼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답 중에 가장 타당한 걸 물어봤거든요. 요건 될 것 같지만은 다음에 보게 되면 전력 손실을 줄인다. 이 전력 손실을 줄이는 것이 요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이 되죠. 그 다음에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증대된다. 당연히 절연 강도가 커져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전압을 높였으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타당한 거 물어봤으니까 여기 전력, 여기 말이 다 애매하지만 가장 타당한 것은 손실 감소. 일단 여기에서 전력이 이렇게 되죠. 전압을 올리잖아요. 승합하잖아요. 승합하게 되면 전력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게 되면 전압의 제곱이 비례하죠. 그 다음에 전압 강화는 다른 조건이 일정했을 때 전압이 반비례하잖아요. 그 다음에 손실, 다음에 전압 강하율, 다음에 전선 굵기, 전선 단면적. 요와 같은 것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도 맞겠지만은 일단은 다른 조건이 일정했을 때 전력이 증가한다, 전압 강화 준다, 손실, 전압 강화율, 전선 단면적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손실이 줄고 전압 강화 줄고 전선 단면적이 줄어들죠.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래서 손실 감소로 써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이상 전압에 대한 방호장치로 거리가 먼 것은 S입니다. 그래서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장치, 일반적으로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장치 하게 되면은 피레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피레기죠. 그 다음에 가공지선이고요. 그 다음에 서지 흡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진공 차단기 같은 경우에서 차단할 때 이제 서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차단기하고 그 변압기 사이에다가 여기 서지 흡수기를 달게 되죠. 그래서 피레기나 서지 흡수기나 가공지선은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장치들이고, 방전 코일은 이상전압과 관계가 없고 이건 다 알다시피 콘덴사의 잔류 전하를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즉 방호장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7번, 파동 임피던스가 Z1 값이 400옴이고 가공전선로의 파동 임피던스 50옴짜리, 여기 Z1 값 400, Z2 값이죠. 50옴짜리 케이블을 접속을 했습니다. 이때 가공전선로에 2의 원 80kV가 전압파가 들어왔다고 하면 접속점에서 투과파 전압이 얼마냐. 지금 여기 Z1 400이고 여기가 Z2죠. Z2가 550옴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투과파 전압은 투과파 전압값은 2의 t 값이 다 알다시피 투과계수 Z1 더하기 Z2분의 2Z2 값에 입사되는 전압으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2의 t 투과파 전압값은 Z1 값이 400옴, Z2 값이 50옴, 그 다음에 2 곱하기 Z2니까 50 곱하기 입사된 전압이 80kV죠. 80. 이렇게 해서 계산을 누르게 되면은 17.8kV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투과파 전압 이 수식만 알고 계시면 되죠. 이 투과 계수죠. Z1 더하기 Z2분의 2Z2에 여기에 들어오는 입사파 전압 이렇게 계산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과 같이 차폐계수 설치가 되어 있죠. 각선의 상호 임피던스가 이제 여기가 Z1, 2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력선이 1번 선이고 차폐선이 S로 표시되어 있고 통신선이 2번 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1, 2번은 전력선하고 통신 사이의 임피던스가 Z1, 2이고 다음에 여기 1S, ZS는 여기 전력선하고 차폐선 사이의 임피던스이고 여기 2번 S는 당연히 Z 여기 통신선하고 차폐선 사이의 임피던스이고요. 지금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이 차폐선의 임피던스가 ZS 값이 있어야 되죠. ZS 값이 있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I1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차폐 전류, 여기서 차폐선에 유도된 전류 반대로 흐르고 그 다음에 통신선에 흘러가는 전류는 자, 전력선을 직접 유도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요. 이 유도된 전류에 의해서 다시 재유도할 때는 반대로 되어서 차폐선을 설치하게 되면 원래 유도 전압을 상쇄시키게 되는데, 자, 우리 문제는 차폐 계수 여기에 있을 때 자기 임피던스를 ZS라고 봤을 때 차폐 계수, 저감 계수를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일단 암기하는 방법은 차폐 계수는 1-
차폐 계수는 1-1 일단 앞에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분모 쪽에다가 여기 차폐선 ZS가 있습니다. 이 값하고 그 다음에 전력선하고 여기 통신사의 임피던스 Z1, 2가 있죠.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분자 쪽에다가 여기 양쪽에 있는 차폐선 양쪽에 있는 임피던스를 쓰면 돼요. Z1번에 S 곱하기 Z2번에 S.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는 이게 이제 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데 이제 다른 관연도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진행을 해서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 차폐선이 전력선 측에 접근할 때 또는 차폐선이 통신선 측에 접근할 때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차폐선이 통신선 측에 접근하게 되면 여기 Z1번 S 이 값이 늘어나고 이 값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요게 늘어나가서 만약에 요 값이 여기 바짝 붙으면 Z1번 S값하고 Z1, 2번이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차폐선이 통신선에 근접하게 되면 Z1, 2번하고 Z1, S가 상쇄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통신선이 여기 차폐선이 통신선이 붙었을 때 이쪽으로 근접하게 되면 그때 차폐 계수 값은 ZS분의 Z2S가 되고 반대로 이 차폐선이 전력선에 붙게 되면은 이쪽하고 이쪽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게 약분되어서 전력선에 붙게 되면은 그때 차폐 계수 값은 1-ZS분의 Z1,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는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관연도 문제에 보게 되면은 차폐선이 이쪽에 연결되어 있을 때 차폐선 이쪽에 붙었을 때 그때 계수를 물어보는데 이걸 기본식으로 하여 큰 쪽을 없애버리면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문제는 요거 나와 있는 것 Z1번 S에 1, 2번 두고 1S와 2S 들어가 아시겠죠? 앞에 1- 있으면 돼요. 1-가 있어야 되고요. 9번 직류 2선식 대비 전선 한 가닥당 송전 전력이 최대가 되는 전기 방식은 여기서 전선 한 가닥당 송전 전력 대비 송전 방식이 제일 큰 거예요.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선간 전압 동일하고 송전 전류 동일하고 역률 다 동일하죠. 근데 여기서 선간 전압 동일하다는 요 말이죠. 요게 이제 문제에 찾는 답을 찾는 핵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전압이 동일할 때 우리가 일선당 전력의 비를 구하게 되죠. 일단 일상전압이 동일하다고 할 때 여기 동일하죠. 이때 일선당 전력의 비를 생각해 보면 단상 2선식은 전력이 2I가 되고 단상 3선식은 2EI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선식은 루트 3EI가 되고 4선식은 3EI가 돼요. 이렇게 이건 일상의 전압 2가 동일할 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할 때 만약에 이게 선간 전압이 동일하면 선간 전압이 V라고 쓰고 있게요. 이게 동일하게 되면 여기 단상 전력은 둘 다 2선식이든 3선식이든 VI 값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삼상은 3선식이든 그 다음에 3선식이든 4선식이든 루트 3 VI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VI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간 전압이 동일할 때는 단상 전력과 삼상 전력은 이렇게 선식과 관계가 없죠. 여기 상전압의 전력일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선당 전력의 비를 따져보게 되면 일선당 전력의 비는 자 요거 두 손으로 나눠야 되고 일선당 전력은 3으로 나누고 요거 3으로 나누고 요거 4로 나누어지죠. 그러면은 일선당 전력은 요걸 기준으로 3분의 2는 얼마? 요걸 기준으로 잡으면 요건 얼마가 되냐? 1.33이고 여기 값은 1.15이며 여기 값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요. 2분의 2i를 기준으로 4분의 3 2i를 즉 2분의 2i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4분의 3 2i를 하게 되면 요게 약분되니까 2분의 3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1.5가 되죠. 그러므로 일선당 전력은 3상 4선식이 제일 유리합니다. 자, 선간전압이 동일할 때 우리는 이제 여기 문제가 아니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아니고 우리는 선간전압 동일할 때입니다. 선간전압이 동일하면 여기는 두 선이고 여기는 세 선이고 세 선이고 여기 네 선이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2분의 1을 기준으로 3분의 1이 얼마냐는 뜻이죠. 2분의 1 기준으로 3분의 2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에
3분의 1 기준으로 얼마냐 이렇게 1이죠. 그러면 요게 3분의 2가 되니까 0.66인지 압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15 똑같고요. 여기가 문제죠. 이제 여기가 자 2분의 VI를 기준으로 4분의 루트 3 VI가 되어서 VI가 같으면 없어지면 요거 약분되니까 이 값은 2분의 루트 3이 나와서 이 값은 0.86이 되죠. 자 아까 일상의 전압이 동일할 때 일선당 전력은 3상 4선식이 1.5가 나오지만 선간전압이 동일하면 일선당 전력은 3상 4선식이 0.86이 나와버리죠. 결론적으로 일상당 전력이 동일할 때 가장 우수한 방식은 3상 4선식이지만 선간전압이 동일할 때 가장 우수한 방식은 1.15가 나오는 3상 3선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혹시 못 풀게 되면은 선간전압이 동일하면 3상 3선식이 제일 유리하다. 선간전압이 아니고 일상의 전압이 동일하면 3상 4선식이 가장 유리하자.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3상 3선식입니다. 선간전압이 동일하다고 적혀 있으니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증기압, 증기의 온도 및 진공도가 일정할 경우 추기할 때는 추기하지 않을 때하고 어떤 않을 때보다도 단위 발전량당 증기 소비량과 연료 소비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다른 조건 다 일정합니다. 다른 조건. 그러니까 증기의 온도, 증기압, 진공도는 복수기 안에 있는 증기압 말하죠. 진공도. 이때 증기를 축이라는 말은 팽창 도중에 있는, 터빈에서 팽창 도중에 있는 증기를 뽑아서 보일러용 급수를 가열시켜주는 게 축이죠. 이렇게 할 때와 축이하지 않을 때, 그러면 축이하지 않으면 보일러 터빈에서 나와 있는 증기를 전부 뽑아다가 터빈에서 복수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되는 거죠. 에너지를 재생이 안 돼. 축이하게 되면 버려야 될 에너지로 물을 공급해서 재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 단위 발전량당 증기 소비량하고 연료 소비량 축이를 하게 되면 연료 소비는 무조건 줍니다. 연료효율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일단 연료 소비가 전부 줄어드는 게 답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군요. 물론 연료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증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증기양은 열 효율이 좋아지니까 증기의 소비량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증기의 소비량은 늘어나고 연료의 소비량은 줄어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축이나 재생 사이클이나 이렇게 되면 열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열 효율이 좋아지면 무조건 연료 소비량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증기의 양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